어제 보니까 또 전력기기가 강한데 제가 보기에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AI가 이끌어내서 데이터 센터가 확장되다 보니까 지금 관련된 여러 가지 섹터들이 막 움직이는데 핵심은 전력기기 변압기는 이게 주가 아니라 이거는 제가 자꾸 느끼기에는 원래 이쪽은 전력 산업이 커지면서 나오는 하나의 사이드라고 봐야 될 것 같거든요. 그런 쪽인데 이게 그렇게 크다라고 그렇게 주도를 한다는 거는 여러 가지 뭐 맞붙어서 그렇겠죠. 근데 핵심은 AI 데이터 센터가 커지게 되면은 가장 중요한 거는 전력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누가 네. 전력을 생산하냐, 누가 그만큼 생산해줘야 그 다음에 전력기기나 변압기가 나오는 거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전력 생산과 관련된 쪽에 원칙적인 문제 쪽으로 들어갈 수밖에 없다는 게 가장 중요한 투자 아이디어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전력을 누가 어떻게 얼마나 만큼 많이 생산하느냐 이게 핵심이거든요. 그럼 그렇게 되기 위해서는 뭐가 필요하냐면 일단 첫 번째 신재생이 필요합니다. 네. 이쪽으로 보니까 마이크로소프트도 뭐 투자 130억 달러인가 뭐 이렇게 투자해가지고 신재생 에너지 보완하겠다 그런 쪽으로 가죠.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어제 퍼스트 솔라에 대해서 지금 골드만삭스도 그렇고 JP모건도 그렇고 투자 의견 막 50%더 올라갈 수 있다 막 이런 얘기 나오더라고요. 근데 제가 보기에는 신재생 쪽은 뭐 이쪽도 태양광도 있을 거고 풍력도 있을 거고 투자하는 건 좋습니다. 투자하는 건 좋은데 효율이 안 나요. 그 날씨에 따라서 좌지우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걸 계속 부족한 전력을 이쪽으로 의지해서 간다. 이건 잘 모르겠고요. 거기다 또 지금은 금리가 좀 떨어져야 좀 뒤로 딜레이 됐던 프로젝트 다 올라오겠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한계는 조금 있어 보이는데 이제 그런 쪽에서 지금 보니까 한화솔루션 좋은 리포트도 많이 나오고 그러더라고요. 네. 근데 저는 모르겠습니다. 네. 고민. 적당하게 이익 실현을 해야 될 시점으로 본다. 아마 중국을 틀어막고 있기 때문에 나오는 하나의 또 그렇죠. 수혜 섹터라고 볼 수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러니까 물론 미국에서 보조금 주면서 나오는 것까지 생각하게 되면 경쟁력은 있겠는데 그걸 추세가 강하게 움직인다는 건 아직 모르겠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너무 쫓아가지 않으셨으면 근데 요 논리가 네. 2차 전지도 그렇고 다 적용될 것 같아요, 결국에. 다 그런 논리죠. 다 미국의 지금 미국의 보조금과 그다음에 중국에 대한 규제, 이 이슈로 오르고 있는 섹터, 네. 산업들, 이것에 지금은 물론 당분간은 그렇지만 앞으로 3년, 4년, 5년 후에는 어떻게 될까? 이거에 대해서는 좀 고민은 돼요. 초기는 그렇죠. 그 다음에는 자생적으로 살아야 됩니다. 그치. 근데 자생적으로 살아야 될 때 그때 뭐 보조금을 우리만 받습니까? 미국 기업들도 다 받죠. 거기서 경쟁을 하는 상황 쪽에서 경쟁이란 거에 대해서 아직 확답을 못 내리겠습니다. 그래서 그런 쪽 보셨으면 좋겠고 두 번째는 원자력이겠죠. 원자력이 있는데 다 좋은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그리고 비용도 많이 들고 그러다 보니까 이것도 지금 당장 필요한데 뭐 하라고 하게 되면 해답을 못 낼 것 같은데 그러다 보니까 나오는 게 지금 LNG 복합 가스, 그러니까 LNG를 이용한 발전, 화력 발전도 되고 이걸 통해서 고체 산화물 전지, 연료 전지 관련된 쪽도 다양한 에너지원을 가지고 연료 전지를 만들다 보니까 그런 쪽도 해서 요즘에 또 그쪽도 뜨고 있는데 핵심적인 건 제가 보기엔 이게 가장 빠를 것 같아요. 이번에 쉐브론하고 쉐브론 쪽 정유사가 어떤 얘기를 했냐면은 정유사 입장이지만 가스는 앞으로 쓸 게 많을 것이다 이렇게 얘기를 해버리거든요. 그래서 가스에 대한 용도는 앞으로 변화가 많을 것이다라고 얘기하게 되면 이쪽을 준비를 하는 게 맞지 않을까. 그러면 지금 유가가 빠졌다고 하더라도 LNG에 대해서 수요가 들고 발전이 이거를 대체를 하겠다는 쪽으로 가닥을 잡기 시작하게 되면 조선 안 꺾입니다. 거기다가 LNG 발전으로 나가기 시작하게 되면 아무래도 화석연료이기 때문에 탄소 포집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CCUS라고 하는 Carbon Capture Utilization Storage. 와우. 코스으로 코스으로. 네. 요거 중요합니다. 그래서 여기서 나오는 거는 그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유니드. 이거는 계속 추세는 맞춰갈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고, 이게 핵심이고, 그럼 여기다 축 플러스 그러면 또 보조로 ESS는 다 들어가야 될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다 보니까 뭐 서진 시스템 이쪽인데 아직 뭐 좀 변동성이 크기 때문에 이건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고 거기다가 제가 보기에는 보조 발전기 요거는 같이 들어가야 되거든요. 요게 GNC 에너지 우리나라 1위 이런 회사들 같은 경우는 아마 이 전력기기만 가지고 보시면서 막 그쪽으로 플레이 되니까 가는 게 가는 거야 라고 하시다 보면은 오히려 다른 쪽에 핵심적인 것들도 같이 놓칠 수가 있기 때문에 핵심은 지금부터 요거 생산하셔야 됩니다. 전력을 누가 어떻게 더 많이
생산을 할 것인가. 요게 핵심인 것 같아서 요거 체크하시면서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그거까지 보고요. 그래서 전력 설비 관련된 쪽들은 이제 그렇게 보시고 끝나진 않은 것 같아요. 하지만은 너무 고점에다가 막 갖다 붙게 되면 저희 매수가의 고정은 절대 또 고점의 고정은 좋은 현상이 안 나온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반도체 쪽도 뭐 당연히 좋은 걸로 보는데 요거는 신경을 써야 될 것 같습니다. 온디바이스 AI. 근데 지금 애플에서 뭐 오늘 여러 가지 얘기 나왔는데 시장 반응은 그래서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애플의 오늘 이제 온디바이스 AI도 애플이 앞으로 할 거다라고 기대감은 많겠지만 지금 새로운 아이패드 보고 7세대인가 그렇죠 이번이. 네. 뭐 M4 칩 가지고 뭐 어쩔 건데 뭐 이런 분위기. 네. 뭘 보여줘야지. 그러면 6월달 WWDC 가서 거기서 나오는 iOS 8이죠. 네, 이걸 가지고 평가를 할 것 같습니다. 지금은 약간 실망 매물 걱정해야 될 것 같아요. 그리고 거기다가 지금 시장 분위기는 좋은 거 알겠는데 알았어. 근데 예전 거랑 큰 차이 없네. 뭐 이런 분위기입니다 지금. 그래요? 네. 난 이번에 깜짝 놀랐는데 왜냐하면 네. 저 이번에 일본 갔을 때 가이드 하시는 분이 네. 자기도 언젠가는 이 통번역의 시대가 끝날 거라는 생각은 막연히 했었는데 네. 요즘 끝났다라고 절감을 한다는 거라 네. 나가 보면은 외국인들이 아니 저 상인들 네. 수십 개국이 사람들이 오는데 핸드폰 하나 가지고 야. 다 이러면서 막 대화하고 그렇죠. 나도 뭐 그거 한국말로 물어보면 한국말로 대답이 나오고 네. 영어로 물어보면 영어로 대답이 나오고 네. 이게 그러니까 퍼질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렇죠. 근데 그게 본격적으로 나오는 거는 요게 어떻게 되겠다는 거지 그걸 통해서 지금 아이패드를 새로 바꾸겠다 이건 아니거든요. 그렇지. 예. 그렇기 때문에 그 과정 쪽에서 요 변화를 보고 나오는데 지금 시장의 반응들은 그러니까 올린 반응들 보니까 근데 and what 이런 분위기. 나는 그런 거 가지고 우리 보통 그 해외에서 명사들 오는 세미나나 아니면 그 컨퍼런스 같은 거 있잖아요. 네. 딱 그대로 해가지고 이렇게 요즘 보면서 이거 안 차고요. 이제 그저 이거 들고 있으면 되죠. 그렇지. 그러니까 너무 괜찮을 것 같은데. 네, 근데 그게 앞으로 변화질 상황이고 뭐 갤럭시가 보여줬다, S24가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이제 우리 혀가 고생할 필요가 없잖아. 프로넌시에이션 가지고요. 근데 본격적인 거는 요때 많이 시장이 바라볼 것 같고 네. 또 제가 눈길이 가는 거는 26년에 폴더블 나온답니다. 네, 보통 다음 1년 8개월 만에 사이클이거든요. 1년 8개월 만에 사이클이면은 이번 신형 다음 1년 8개월이면 26년인데 그때는 폼팩터가 아예 바뀐다. 이런 쪽으로 얘기를 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요때는 보겠는데 이것도 선발주자가 아니죠. 예, 근데 애플 전략은 그렇습니다. 예전처럼 폼팩터로 막 경쟁하는 게 아니라 니들 다 해보고 뒤에 따라가는데 그동안에 그러니까 부품 같은 경우는 다 상용화가 돼 있죠. 많이 좀 보급화돼 있죠. 그러면 그거 깎아갖고 들어옵니다. 부품 관련주 가지고 너무 긍정적으로 보시면 안 돼요. 예, 이런 애들이 얼마나 영악한 애들인데 부품 가격 올려주면서 다 사겠습니까? 예, 그렇게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 밸류체인 관련된 쪽들은 저는 그냥 따라가지 않는 게 좋겠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요. 조선 쪽 같은 경우도 기자재 관련주들 긍정적으로 나오는 것 같은데 이거는 뭐 다 알고 계신 내용이기 때문에 여전히 나쁘지 않다라고 봐야 될 것 같고 그밖에 동시 순매수 쪽으로 들어간 건 이스페타시스는 오늘은 살짝 조정 나올 것 같은데 따라가지 마세요. 눌림목 보고 들어가셔야 될 것 같고 코스메카 코리아 이것도 화장품은 미국인들이 그러니까 지금 북미 쪽의 미국인들은 한국 거 가지고 바르고 먹고 쓰고 이제 다 중국을 막아놨기 때문에 이렇게 들어가는 것 같습니다. 와, 저 어제자 간편식 데워 먹는 간편식 네네. 한국 수출이 팍 비무리 향이 확 올라갔더라고요. 그래요? 예, 요거 관련된 종목들 잘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음식료는 챙겨야 됩니다 지금. 네, 이상입니다. 어제 어느 분이 대상을 이거 더 들고 가도 됩니까? 그런 질문을 하시던데. 제 방송을 보셨군요. 고. 고고. 예, 김 알겠어. 가격까지 올랐습니다. 제가 YC 이야기 들으면서 아니 반도체 섹터가 다 빠지는데 얘는 신고가 상한가 만들어 놓고 빠지질 않더라. 반도체 전부 다 조정받고 있었거든요. 이때 삼성전자가 쫙 빠지면서 이제 뭐 저점에 내려와 있었고 이 중소형단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다 조정을 받았는데 얘는 안 빠지고 있었어요. 그러더니 여기서 이렇게 만들어 놓고 공시를 띄웠죠. 삼성전자의 장비 납품. 그러면서 주가가 이렇게 가버렸거든요. 그래서 요번에
어저께 여러분들 장 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바이넥스라고 있습니다. CMO 관련 종목인데 바이넥스가 어제 굉장히 크게 올랐어요. 이게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나 이제 바이넥스나 이제 중국에서 바이오 쪽도 규제를 하겠다라는 그런 얘기가 나오면서 바이넥스가 이제 급등을 하기 시작하면서 이렇게 올라왔던 건데 삼성 바이오로직스도 어제 괜찮았죠. 그래서 이거 어제 보면 한 21% 굉장히 크게 올랐거든요. 보통 이 정도 오르면 같은 재료를 가진 종목이면 시세가 좀 더 나와야 되는 게 맞거든요. 그래서 얘는 오늘 조금 하루 쉬고 내일쯤 보내려나? 그리고 이제 상승 음봉이 나왔고 저항대도 딱 돌파해놔서 차트가 좋다, 마음에 든다, 이 생각을 했습니다. 그래서 어제 사서 이 조금 수익이었어요. 지금 아직 한 2%, 1.998% 이렇게 수익인데 이거 1.98%. 네, 시가에 토해내야 될 것 같습니다. 아침에 이게 시가가 이런 상황에서 시가가 상승으로 딱 넣어주면서 출발하면 시세 굉장히 크게 나올 수 있거든요. 근데 어제 이제 공시를 보니까 뭐가 나왔냐? 요 공시가 나왔습니다. 전환청구권 행사가 떴거든요. 이게 최악이지 또. 그래서 12일을 또 이제 발행한 게 있는데 요 공시 내용을 보니까 이게 한 20만 주면 그래 한 하루 이틀 조정 받으면 비중이 그렇게 큰 게 아니라서 뭐 추가 매수해서 이렇게 가볼까 생각을 했는데 이때 20만 주입니다. 20만 주. 근데 원래 이게 전환청구권 행사는 우리가 알 수 없지. 그렇죠. 알 수가 얼마가 없죠. 있는지는 알 수 있지만 그렇죠. 수량은 네. 언제 행사할지 이제 딱 뭐 1년 됐을 때 행사할지 아니면 뭐 언제 행사할지 알 수가 없으니까. 그리고 보통 저럴 때는 지금 현금화 할 때다 이런 생각으로 하는 거니까. 그러니까요. 제 생각에는 제가 생각했을 때는 이 돌파해서 시세가 한번 나오면 제가 세력 입장이라면 좀 위에서 팔아먹으면 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좀 갖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최소한 뭐 11만 원이나 12만 원쯤 행사 들어가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했는데 이게 제 차트 딱 만들어 놓은 상황에서 바로 때려버렸습니다. 그래서 보면 전환가액이 68,000원이거든요. 그럼 요 밑에 여기에요. 그래서 그들은 물론 이게 행사한다고 해서 바로 파는 걸지 아니면 보유를 할지 그건 알 수가 없지만 일단 심리적으로 악재라는 부분, 이 물량이 튀어나올 수 있다는 것 때문에 그렇죠. 사람들이 이제 매도를 하거든요. 그래서 시간 외에 이게 나오면서 2% 정도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면 오늘 일단 뭐 개파락 출발할 가능성은 굉장히 높고 이런 상황에서 이런 차트의 흐름에서 개파락 출발하면 저는 그냥 이거는 이후에 오르던가 말든가 그냥 저는 시초가 바로 손절이에요. 그래서 시간 외에서는 4시 한 30분 정도에 나왔기 때문에 충분히 시간이 있었거든요. 사람들이 팔 정도에. 근데 한가가 들어가지 않았어요. 그 말은 호재다. 이렇게 볼 수 있는 부분이고, 그러면 아직 우리 시장이 안 열렸는데 시간 외에 만들어진 가격 보면 지금 마이너스 2.3%거든요. 근데 아침에 만약에 이게 마이너스 1% 정도로 출발한다. 그러면 굉장히 좋은 겁니다, 이거는. 그때는 보유 관점, 만약 보유자분들이라면. 근데 이게 마이너스 2.3인데 이거보다 더 떨어진다. 저는 바로 그냥 던질 것 같아요. 반등 나오는 거 안 기다릴 것 같습니다. 뭐 항상 그래 왔기 때문에 그냥 가다가 똥 밟았구나 이 생각하고 그냥 손절할 것 같고요. 뭐 길 걸어가다 보면 그럴 수도 있죠. 항상 주식에서는 100%라는 게 없기 때문에. 그리고 나서 다음번에 이 전환 물량이 뭐 소화가 되고 나서 뭐 한번 생각해 볼 텐데, 이거 보시면 어마어마해요. 금액이 100만, 1000만, 억, 10억, 100억, 1000억 1100억짜리 시비가 있는데 요번에 청구하고 나면 725억이 남아 있습니다. 그냥 이거 보고 얘는 이제 두 번 다시 보지 말자, 약간 요렇게 저는 마음이 바뀌었거든요. 그래서 뭐 매매를 하면 바이넥스로 그냥 CMO는 하는 쪽으로 생각을 할 생각이고, ST팜은 일단 이제 굿바이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뭐 크게 큰 손절은 아니니까 뭐 한 3% 내에 손절이 가능하다면 그래도 뭐 싸게 방어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러니까 저 채팅창에서 아까 어느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 주식을 하면 할수록 정말 어렵다고. 네. 안 보인다 이거지. 좋은 종목이. 그러니까 그게 맞는 말이에요. 정말 어려운 거고, 근데 돈 벌기가 쉽지 않잖아. 네. 근데 우리가 너무 쉽게 투자를 한다는 거, 주식을 너무 쉽게 산다는 거, 그러니까 엄청난 전쟁터에 그냥 내가 어떤 훈련이나 뭐 이런 것도 안 받은 상태로 그냥 나가가지고 그냥 막
총 쏘는 거지. 이게 좋아 보이네 좀 사고 저게 좋아 보이네 좀 그러다가 사고. 물리고 그러한 과정에서 고통을 겪고 내가 다시는 안 하리라 별 후회를 다하다가 시간이 흐르면서 이제 어느 정도 알게 되고 자신감, 아 이렇게 하는 거구나, 시장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알았을 때는 이제 돈이 없는 거지. 그렇죠. 그래서 정말 반복적으로 경험이 없으신 분들은 제 과거 얘기를 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정말 그 잘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 잘 모르는데 어떻게 돈을 버냐고. 그러니까 정말 조금 가지고 잘 알게 될 때까지 그 돈이 다 날아간다 생각하고 수업료라 생각하고 정말 그러나 막 그거 가지고 돈을 벌려고 노력하는 네. 작은 돈 가지고 이런 노력을 하시면서 시장과 이 경험을 쌓으셔야 되는데 아쉬워요 좀. 이게 진짜 이런 방송이 제가 20대 후반 막 주식 시작했을 때 있었으면 제가 뭐 그렇게까지 힘들게 시작을 안 했었을 것 같아요. 근데 뭐 그때는 그런 게 없었기 때문에 블로그에 뭐 내용도 잘 없었기 때문에 그냥 맨땅에 헤딩을 하면서 배워가지고 뭐 아쉬운 상황이었고 아무튼 그래서 소액으로 여러분들 충분히 연습해 보시고 뭐 배울 수 있으면 배우고 그리고 나서 경험치를 쌓아야 됩니다. 뭐 다 배운다고 다 되지는 않기 때문에 자, 또 이야기 드릴 부분이 일단 조선 오늘 HD 현대 마린 솔루션 여기 뭐 전국 단타 대회 또 열릴 가능성이 높은데 지금 최근에 상장하는 신규 상장주들 시가가 고가인 경우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음봉으로 다 밀려버리는 흐름들이 많죠. 어저께 조선주들의 분위기를 살짝 좋게 만들어 놓더라고요. 이거 HD 현대 마린 솔루션 시초가 높게 띄워서 팔아먹으려는 음모론으로 저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통 이런 거 뜨면 기존 뭐 HD 붙은 거 이런 거는 세론이 될 수 있거든요. 보통은 자회사 쪼개기 상장하면 그거에 빠지지 않습니까? 그거 생각해 두시고 일단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그래도 어떤 수주 잔고라든지 어떤 조선 섹터의 흐름 괜찮다 하고 또 뭐 얘기 나오는 게 고부가 가치의 선박, 뭐 LNG선 이런 거는 괜찮다 하면 저는 거기 들어가는 기자재 쪽 한국 카본 지금 바닥에서 좀 돌리는 흐름이니까 요거 볼 것 같고요. 대형주 중에 볼만한 종목은 오늘 사실 제약바이오 섹터 좀 움직일 것 같다는 생각은 드는데 여기 한번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셀트리온이 박스권 돌파를 시도를 하고 있습니다. 좀 좋은 뉴스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를 뚫고 올라가서 상승 추세를 쭉 만들어 갈지 지금 정배열 초입에서 상승으로 지금 가는 그런 흐름에 놓여 있기 때문에 요것도 좀 유심히 한번 보시고요. 이게 또 뭐 여기서 박스권 하단으로 다시 내려올 수도 있거든요. 그런데 요거는 일단 최근에 뭐 한 요 며칠간의 흐름은 굉장히 양호하고 박스권 돌파하려고 하기 때문에 눈여겨봐야 될 것 같고 실적 발표 있는데 게임주들 뭐 위메이드하고 크래프톤 그다음에 카카오 카겜 이렇게 있습니다. 오늘 발표인데 아마 실적 나오고 나서의 주가의 방향성에 따라서 흐름이 좀 달라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오늘 트레이딩 중에서 봐야 되는 섹터 사료 관련주들입니다. 식음료 요게 이제 브라질에 무슨 대홍수가 나가지고 콩 생산량의 80%가 줄어들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 브라질이 3대 콩 생산지라고 하는데 그래서 신송홀딩스 그거 한번 보시고 콩은 보통 우리 사료에 많이 쓰이거든요. 그래서 대두 같은 거 사용하는 뭐 한일사료나 미래생명장은 시간 외에서 올랐기 때문에 오늘 이쪽 섹터들이 뭐 갭이 너무 많이 뜨면 또 음봉으로 쭉 밀릴 수도 있는데 아침에 밀렸다가 한번 돌아 세우는 그런 그림들이 나올지 장이 조금 안 좋으면 아마 이쪽 섹터가 부각을 받을 거고 장이 치고 올라가는 그림이 나오면 그런 요 종목들은 그냥 쭉 죽어버릴 거거든요. 그런 전략으로 여러분들이 시장을 보면서 매매할 종목들을 분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